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21대 국회 재연. 네, 이게 바로 이제 원구성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현재 22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난 21대 국회와 모습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이슈픽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원구성 이제 마감 시한이 이제 법적인 시한은 이제 오늘까지인데 자정까지 아직 시간은 몇 시간 남아 있지만 오늘 매듭 짓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새 각오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막판 타결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중립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라며 모든 걸 거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협상을 기다릴 수만은 없고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대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원구성 시나리오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운영위와 법사위, 과방위 이 세 가지 상임위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금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키는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세 개 상임위 모두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만약 상임위 배분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로 운영위가 꼽힙니다. 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대 야당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야권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네. 민주당이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예상한 대로 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상임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8개 중에 우선적으로 제출한 11개 그 상임위 그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포함이 돼 있는 다 거죠.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뚝심. 네. 네. 이 엊그제 이제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결국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난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제 뚝심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선거는 사실상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선수가 더 높은 추미애 후보를 누르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2명의 후보가 중도 하차하면서 다선의 추미애 후보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 후보는 선수는 관례일 뿐이라며 뚝심 있게 완주 의사를 밝혀 대역전에 성공했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뚝심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 운영을 좀 미리 전망을 해볼까요? 네, 우 의장은 이 당선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입법권 강화입니다. 네. 이 여야 쟁점 법안이 있으면 보통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제는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우 의장은 원구성도 마찬가지로 여야 협의를 존중하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법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의 당선 인사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네,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마치겠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신이자 그런 이제 발언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 구성이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네.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대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선거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뽑힐 것 같고 네. 그 이후의 협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팩 살펴볼까요? 특검 대 특검. 네.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과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여야 특검 대치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히면서 폐기가 됐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맞불 작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꺼낸 건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보면 호화 외유성 순방,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여당 의원들이 셀프 초청으로 관광을 갔고 호화 기내식을 즐겼다는 등으로 공세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야당 의원들은 인도 총리의 초청과 인도 정부의 방문 요청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호화 기내식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세했는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며 참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받고 있는 그 여러 의혹 중에 하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 의혹. 이건 또 오늘 저도 처음 보네요. 네,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곳에 지금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